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C방 삼식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새 멤버들의 사비로만 운영하던 개피방에서 이번에 공식 후원 계좌를 개설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료나 음료값 또는 청취자 오프라인 모임과 같은 특별 행사비 등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한 분 한 분 저희가 리액션 방송에서 언급해드릴 예정이며 익명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금자명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223-940-440-27707 예금주는 김땡민입니다.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29번째 또 틀렸다. 29번째 에피소드 2부. 맞아? 29번째 에피소드 2부. 오랜만에 해서 또 어색하네. 감을 잃었네요. 다시 할게요.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29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멤버들이 할 때 그 호흡이 그래도 제일 뭐랄까 우리 마음에 들게 하자. 서로. 그 길이에 맞춰서 다 해봐서 많이 해봐서 그렇지. 자, 그럼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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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그리고 게스트이신 피추. 네 피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삼식이 형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피추님 본명을 그래서 1부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잘랐죠. 한 3번, 4번 얘기한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편집 안 되면 뭐 그냥 삑삑 처리해야죠 뭐. 이게 제가 아는 분이 나오면 이러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어머니 나오셨을 때도 네, 저희 엄마가 자꾸 제 이름 말. 그랬죠. 네. 자, 1부에서는 우리가 K-팝 지금 피추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K-팝의 팬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퀴어 사회와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제 피추님이 프랑스인이시니까 자, 그 프랑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을 저희가 가져왔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프랑스 분과 이렇게 한국어로 편하게 이것저것 여쭤볼 수 있겠어요. 기회가. 그렇죠. 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한국에 좀 오래 사셨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한국은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아직도 쳐다보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네네. 심지어 서울에서도 맞아요. 네. 그동안 뭐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다거나 그때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뭐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아직도 그 뭐 한국에서 그런 데 볼 수 있어요. 뭐 외국인 안 받는 바나 식당 막 그런 거는 뭐 저는 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자주 가던 바 갔는데 갑자기 뭐 외국인 손님 안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데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은데 갑자기 뭐 지하철에서 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냐고 뭐 이런 거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은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뭐 남자고 백인이어서 사실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예를 들면 여자인 친구 아니면 백인 아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들이 사실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 긍정적 차별 그런 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대 같은 네, 느낌. 네. 사실 뭐 이런 거 뭐 서비스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식당에서 그거 공짜로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근데 제 생각에 뭐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방금 긍정적 차별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우대 막 이런 것도 네. 처음에는 되게 뭐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네. 하면 좀 싫을 것 같아요. 네, 좋긴 하죠. 근데 네. 가끔은 뭔가 그냥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외국인이라서 그거를 원래 안 해주는데 그러면 해주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럼 왜 너한테는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줬지? 그러니 이제 그런 후회 과정 네. 이렇게 그런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 좀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 차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유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피추님의 생각은 아마도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 표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테니까 네네. 너무 그렇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딱 외형만 봤을 때 백인이고 딱 봐도 어딘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고 막 이러니까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어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관광객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죠. 이분이 한국에 얼마나 오래 있었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간에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한없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 네. 그냥 계속 외부인으로만 보는 거. 네, 네. 그런 시선의 연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한국인은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네네네. 너는 우리 이런 아니지만 그냥 왔으니까 잘해줄게 이런 네. 느낌인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런 네. 거가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이제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5년째에 이제 원래는 안 그러는데 조금 마음에 걸린 그런 거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예를 들면 계속 어디를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5년째 되고 이런 말은 뭐 5,000번, 6,000번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인간이지라 뭔가 좀 짜증난데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막 이런 거.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었던 뭐 예를 들면 택시를 탔는데 네. 뭐 그러면 택시 아저씨가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파리에서 왔는데 근데 이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고 뭐 대학원도 했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똑같아요. 뭐 어디서 배웠어요? 얼마 동안 배웠어요? 어디 뭐 누구랑 배웠어요? 선생님 한국인이었어요? 막 이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친구 많아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진짜.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 잠깐 있는 뭐 교환학생 만나게 되면 저도 궁금하죠. 왜 프랑스어 배웠는지, 뭐 어디서 배웠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고 저는 그 다른 사람한테 다 똑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가끔은 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귀찮으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피하려고 그냥 거짓말했어요. 막 그냥 뭐 일부러 그냥 뭐 한국말 잘못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일부러 못하는 척하고 막
저 한국말 막 이렇게 되게 막 잘 못해요. 이런 거. 그래서 좀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는 뭐 한 1년 있다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다시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 오랜만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되게 기분 좋게 저는 뭐 파리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나쁘게 아까 처음에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피추님 처음 봤을 때 그런 질문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맞아요. 궁금하니까. 맞아, 궁금하니까.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 그런 근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해도 되게 막 기분 나쁘게 물어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꾸 네네. 너무 질문을 한다. 그래서 네네. 저는 한국말을 잘 하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한국말 잘 하시네요 해서 딱 끝내요 그냥. 네.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이 사람이 배경이 있겠죠. 한국말 잘하게 된 배경이 그쵸. 있겠죠. 뭐 네네.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아마 또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언젠가 할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잘 하니까 하겠지.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맞아요. 네. 저 미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막 어디서 배웠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배웠냐 영어를. 저도 일본에 살았을 때 진짜 그런 그러니까. 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긴 저도 아시아니까. 처음에 저도 피추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20번 한 것 같아요. 그 반년 잠깐 있는 동안 만난 사람마다 막 어디서 배웠냐 영어를 다 어딜 가든 여기서 살았냐 뭐 해가지고 막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그 질문 세트 리스트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있어. 있어요. 아까도 녹음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직원분이 이제 한국말 잘하시네요. 막 어디에서 배웠어요? 막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트 리스트. 근데 갑자기 저는 좀 너무 미안한데 그 분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한테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긴 얘기라고 알려주는 뿐이죠. 뭐 말 끊고 싶다고 그런 말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이거 개피방 녹음 들려주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 방송 들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우리는 브로셔 같은 거 만들고 한 명씩 이렇게 한 페이지 하고 언제 왔는지 얼마나 한국말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한국에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책자 나눠줘. 그리고 나누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죠. 지금님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저 일본에 살았었을 때 일본어에 대해서 듣는 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추님 같이 5년 이상 산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2년 정도는 그 정도 질문을 답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점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어요. 네,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일반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영어를 처음에 일본어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만 쓰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를 또 어디서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될 때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내 영어에 대해서 당신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죠? 약간 언어 공부 팁도 아니고. 네, 영어 공부 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된가요? 왜 잘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잘하지? 그건 좀 무례하네. 네, 좀 무례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도 일본에 살았고 원래 일본 사람들끼리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네네.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화를 억누르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딜 가나 있는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미국에 사신 지 지금 1년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차별이 있나요? 뭐 프랑스인에 대한 차별이든지. 저는 차별을 겪어본 적 없어요. 그거는 네네 그런 거 없었지만 네.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아. 뭐
근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네. 영어 잘 못하고 말할 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의 억양이 되게 좀 나와요. 네. 그래서 딱 봐도 알아요. 저 미국인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물어봐요. 뭐 여기 여행 중이냐 아니면 살고 있냐. 그럼 그다음에 딱 그 한국이랑 비슷해요. 뭐 학교 어디서 다니냐, 뭐 배우냐. 호구조사.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멘붕이 오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공부하고 있는 거 한국학이다.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몇 번 막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반응 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what?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긴 했었는데 근데 그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어디 가든 다 똑같구나. 우리도 똑같군요.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네. 왜 제가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거였는데 제가 1부 때 질문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부에서 왜 우리 프랑스의 성소수자 문화는 어떤지 왜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조금 한국보다는 수용도가 아마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도 좀 이렇게 겹쳐보면 결국 어딜 가나 상대방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뭐 퀴어 프렌들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퀴어 프렌들리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이 결국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따라서 경향성은 뭐 더 잘 받아들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프랑스인의 뭐 정치인들이나 시장들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등록을 하는데 안 간다거나 어쨌든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추님이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 좀 들어요, 그죠? 네네네. 종종 들으면 미국에서도 지금 진통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제일 이슈가 컸던 게 케이크 만들어주는 거. 웨딩 케이크. 맞아요. 웨딩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이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동성혼하는 커플에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큰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막 여기 나오게 됐을 때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요즘 제가 한국 친구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뭐 프랑스 문화를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뭐 그 프랑스 영화를 즐겨 본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보는 프랑스 영화들이 뭔가 뭐 표현 좀 어렵지만 뭐 일반 사람들 보는 영화가 아니라 조금 인디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인디 영화. 네, 인디 영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파리에 중심이 잡혀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문화가 뭔가 프랑스의 전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파리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파리는 뭐 좀 다른 데에 비하면은 훨씬 개방적이고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맞지 않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이거를 그냥 프랑스의 하나의 그 이미지로 그 토대로 받아들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개방적이고 막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러면 이야기를 좀 프랑스 사회 이야기로 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한국에 종로와 이태원이 있다면 프랑스에 혹시 장소가 있습니까? 파리의 대표적인. 네, 뭐 파리에서 그 마레지구라고 있어요. 네, 마레지구 있는데 마레지구에 가면 뭐 거기 바도 많고 게이바도 많고 이쪽 클럽도 많아요. 근데 사실 좀 아쉽게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가본 적이 없고 혹시 고향에는? 고향에도 있어요. 있어요? 고향에도 제가 알기로 게이클럽 2개 있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고향에서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친구랑 갔을 때 여자인 친구랑 같이 둘이서 갔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네네네. 뭔가 그 친구랑 그런 장소 가고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면서 아 나는 이제 뭐 오픈됐다라고 뭔가 저한테 뭔가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고향이 프랑스 남부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파리에 사실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프랑스 내부에서도 왜 뭐 지역 감정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거기서 있는 뭐 남부 게이와 북부 게이가 어떻게 다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사실 뭐 파리 안 가본 적이 아닌데 사실 저는 파리에서 잠깐 살았어요. 네. 2년 동안 살았어요. 네네. 하지만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어렵냐면 저는 그때 뭔가 뭐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뷔한다고. 근데 저는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안 했어요. 아직도 정식으로.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파리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다 너무 새롭고 저는 원래 뭐 남부 뭐 시골은 아니지만 작은 도시에서 에서 왔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 다 너무 새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느라 뭔가 게이가 많은 장소를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제가 뭐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뭐 주변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마당으로 말해주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격이 좀 더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있어요.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조금 차가운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좀 더 보수적인가요? 남쪽 사람? 네, 훨씬. 제가 왜냐하면 저는 알기로는 파리에서는 고등학교 때 뭔가 퀴어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밍아웃 하고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그래요? 어느 정도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어렸을 때도 뭐 고등학교 다녔을 때 다 막 소문으로 들었던 뭐 걔는 게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남쪽이 더 개방적이라고 저는 봐요. 보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였어요. 뭐 파리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인디 영화만 보는 게 오히려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접하는 프랑스 이미지를 좀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잖아요. 뭐 저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프랑스 사람들이 다 로맨틱하고 막 그리고 너무 개방적이다. 근데 너무 개방적인 말이 그냥 섹스를 좋아한다. 그렇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프랑스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내면서 만약에 프랑스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싶으면 되게 그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번역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그래도 좀 인지적인 것 같아요.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아니고 뭔가 좀 더 예술적이고 그러니까 인지에 속하는 그런 영화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인식 생길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혹시 이런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장 따뜻한 색은 블루. 네. 유명하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 그런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게 그 여러분 완벽한 타인 영화 아세요? 네네 알아요. 되게 한동안 유명했던 좀 센세이션을 했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유럽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각 나라마다 버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랑스 버전을 봤어요. 프랑스어 제목이 르주예요. 르주. 그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위험한 만찬이라고. 그러니까 내 커플인가?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핸드폰을 쌓아놓고 서로 핸드폰이 뭔가가 오면은 다 같이 보는 컨셉이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오랜 친구인데 한 명이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아우팅을 당하죠 한마디로 게이였던 건데 근데 친구들 반응이 굉장히 좀 쌀쌀 맞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사실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인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 고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한테 상처될 수 있는 말은 뭔가 근데 이거 상처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그때 친구들이랑 그 퀴어 축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프랑스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나는 퀴어 축제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 못 하는데 그냥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그렇게 보여주진 않잖아. 뭐 너는 그냥 평범하고 너는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나가는지 나는 이해 못 한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뭐 괜히 말하면은 좀 그냥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아직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약간 그 영화사 기준으로 막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혁명이라든지 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있던 건 68혁명이라고 자유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막 우리나라 막 영화사 얘기할 때 막 누벨바그 막 이러면서 엄청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걸로 막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디 영화를 갖고 오면서 이게 프랑스 감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막 이런 오해들이 좀 오해랄까요? 편견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문화는 정말 가려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가려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아요. 한국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처럼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목이 프랑스 영화처럼이에요. 네네네네. 스티븐 연 보셨어요? 나오고.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뭔지 알아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프랑스 영화처럼? 영화처럼일까? 저도 그거를 극장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뭐 해화동 어디야? 그 아트하우스에. 저도 극장에서 봤어요. 네, 봤는데 보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프랑스 영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알려주세요.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프랑스에서도 똑같아요. 사실 그 프랑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개봉하게 된 그런 한국 영화들도 그 한국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어떤 거요? 그 뭐 뭔가 정확한 제목이나 그런 거 없는데 뭔가 한국에서 뭐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이 프랑스에서는 개봉되지 않고 그냥 그리고 뭐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칸 영화제에서 그 기생충 그거 발매도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되게 사회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영화이기도 하고 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를 많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그 감동의 다른 영화들이 프랑스에서 많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인기 많았는지 저도 잘. 하긴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는 없죠. 기생충이라든지 뭐 마더라든지 그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그다지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꿰뚫고는 있지만 블록버스터 형태의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볼거리 위주는 아니죠. 우리 피추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 단순히 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어떤 장르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 저 나라에서 이 나라의 이미지는 어떨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선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루는가 보다라고 사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딱 들었는데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구나라고
우리 혹시나 프랑스 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서 지금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걸 프랑스어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물론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 문화는 가려서 네. 물론 네, 상대주의적이고 네, 늘 네. 상대주의적이다. 네. 그럴 수 주관적이고.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질문인데 네. 그 한국에서도 사셨고 미국에서 네. 사셨고 하니까 네. 근데 아까 물론 말씀하신 게 프랑스에서는 데뷔를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냥 한국의 게이들하고 네. 프랑스나 미국의 게이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유난히 특이하다고 느껴지셨던 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처음에 뭔가 딱히 생각되는 거 없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연애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연애하는 방식. 네. 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네. 한국에서는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뭐 데이트하고 바로바로 사귀고 바로바로 이제 하루 종일 카톡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이제 그냥 너무 뭔가 둘이 항상 있고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런 교양을 받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천천히 데이트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정식으로 사귀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느꼈고 네. 프랑스에서는 그 두 가지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진도가 빨리 나가도 사귄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사귄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냥 그 중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진도 나가는 거랑 그리고 연애하는 거 좀 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 좀 다르다고 그리고 아직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막 우리 사귀자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사귀자보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안 만날 거다. 막 이렇게 뭔가 그런 뭐 모노가미를 합의를 하는 거네요. 합의를 하는 그런 거 저는 들었다고 해요. 약간 표현 방식의 차이네요. 언어권에서. 그렇죠. 네네네네.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는 말 안 해요. 네네네. 오늘부터 1일이 아니고 우리 둘 다 어쨌든 모노감이야 지금은. 이제 우리 사귄다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이제 다 안 본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네요. 네네네네. 그렇게 말을 해도 어쨌든 신뢰감이 생기는. 그럼 한국 게이들은 그렇게 하면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어렵네. 근데 저는 좀 이제 연애를 한 지가 오래돼서 만약 제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운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사람을 만나야겠네요. 네, 그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애 방식 말고 혹시 커뮤니티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면 한 소수 집단 안에 일어나는 차별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K-pop 팬덤 예를 들면 이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뭐 좀 소수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한국 팬들이랑 뭐 해외 팬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해외 팬들은 한 소수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살면서 뭔가 게이
사이에 그 일어나는 그 차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채팅 앱에서 뭐 예를 들면 프로필에 외국인 죄송 뭐 아니면 뭐 똥똥 죄송 뭐 기 죄송 이런 거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죄송.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데뷔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한국에서만 하는 건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고 그래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랑 되게 잘 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 갔잖아요. 똑같아요. 프로필에서 똑같이 써요. 뭐 똑같이 뭐 no foreigners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안 좋게 봤어요. 저는 뭔가 우리 소수인데 우리 안에 그 소수 집단에 왜 또 뭔가 차별을 하고 나누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되게 놀랬지만 알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도 알게 됐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그런 차별이 많고 다 똑같더라고요. 네. 결국 게이 집단 내부에서의 외모지상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외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하다. 다 비슷하죠. 네. 피추님 그럼 한국에 계셨을 때 혹시 연애하셨었나요? 네네 연애 2번 했어요. 네. 그때 만나셨던 분들이 다 한국 분? 네네 맞아요. 그럼 그때 어떤 방식으로 연애하셨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하셨었나요? 기억 잘 안 나지만 첫 번째는 뭔가 그냥 매일 만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사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연애를 했을 때 되게 빠르게 다 진행된 걸로 저는 그 기억이 남아요. 되게 빨리빨리 사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되게 저는 그 점도 직접 느꼈어요. 연락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뭔가 내 상태를 보고 하지 않으면 뭐 상대방이 뭔가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는 익숙해지기 좀 어려웠지만 반대로 그 다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미국에서 만약에 저는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연락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요. 재밌네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패치라 그러죠. 네, 한국 패치. 그렇게 K 패치. K 연애. K의 게이 연애. K 게이. 요즘 뭐 항상 K를 붙이잖아요. 맞아요. 뭐 K 컬처, K 푸드, K 뷰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K 게이, K 게이 문화. 그냥 참 재밌네요. 근데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서로 1일 이러자고 막 선언을 하는 게 이제 독점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연애 패턴이라든지 이제 가족을 만들거나 뭐 결합의 형태가 약간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맞아. 네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게이 얘기 그거에서 이제 궁금한 게 프랑스 게이들도 축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프랑스는 이렇게 종주국 같이 이렇게 막 그렇지 않나요? 그 축구에 대한 축구 종주국까지는 아니죠. 아니 그런 왜 부심 같은 있나? 이런 게 있나? 그래서 뭐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이제 아마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일 거예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 게이 축구팀이 있어요. 파리에 그런 것도 있고 내 동아리는 아니고 정말 그냥 프로팀 같은 그런 거 있고 그 최근에 뭐 축구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 워터폴로 그인가 그거 그 수영장에서 하는 그 수구 수구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수구 팀이 이제 퀴어 분들만 있는, 근데 실제로 있는 그
그 팀. 팀인데 정말요? 그 팀에 대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네. 근데 있어요. 아무튼 음.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은 그런 거 좀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럼 편견은 딱히 없는 건가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래도 뭐 게이는 뭐 스포츠 못한다 그런 거는 있죠. 있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만약에 운동 못하면 게이라서 그런 거. 근데 뭐 그럴 때는 뭐 지나가는 말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고민감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있죠. 항상 뭐 부정하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네.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저도 읽어볼게요, 질문을. 왜냐면 이거 삼시경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18에서 발표를 한 이제 더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프랑스는 세계 12위, 그리고 한국은 115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성별 격차, 그러니까 높을수록 덜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높을수록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위만 보게 되면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훨씬 성차별을 많이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국내에서 그런 페미니즘 운동의 현주소랄까요? 이런 건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한국이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되게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이 훨씬 인정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직 프랑스에서도 그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 보면은 그 한참 미투 얘기 나왔을 때 네.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뭐 여자 배우들이 뭐 나도 당했다 얘기를 했을 때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글을 올렸어요, 신문에서. 그래서 그 신문에서 글을 올리고 우리는 미투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 한 적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은 이제 한 명만 올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사인을 해서 정말요? 네, 다 배우들이었어요. 네네, 배우들이었어요. 뭔가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뭔가 우리는 이유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뭐 하지 말자, 뭐 말하지 말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그 우리의 주체가 누구? 그냥 사회 그 배경 그 뭐라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이제 말이 많아졌죠. 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잘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좀 크게 나왔던 반응 중에 근데 그거를 한다고 미투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뭐 안 하는 게 이렇게 그 제가 기억한 걸로 그때 저는 프랑스에 있었어요. 네. 그냥 잠깐 프랑스에 와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그 사람이 썼던 그 글을 썼던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 부모님이랑 그거 보고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 엄마는 나는 그냥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는지 미투 하는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 나는 이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야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나중에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그래서 우리 그때 막 논의를 하고 뭐 근데 이제 그 후에는 우리 엄마도 이해하고 다 같은 의견으로 냈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도 아직도 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완전 받아들이지 않았다로 보여준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지금 한국이랑 프랑스랑 막 100위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통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상 프랑스는 거의
세계 최정상급이잖아요. 순위가 지금. 근데 오히려 이런 순위 때문에 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즘 운동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마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만큼이나 와 있는데 뭘 더 바라냐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아직도 네. 12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네. 그런 논의 특히 월급 차이 그런 네. 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많이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인터넷에서도 좀 비슷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매체에서는 한국 트위터에서 막 페미니스트들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서로 싸우고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에서 이제 비디오 게임에 대한 게시판이었는데 비디오 게임. 네, 비디오 게임. 근데 한 부분이 좀 한국어로 따지면 좀 일베랑 비슷한 그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용자들은 매체에서 뭔가 페미니즘에 관한 기사를 쓰는 여성 기자를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롱했나? 네, 조롱하고 뭔가 개인적인 연락처도 찾아보고 막 이런 거. 신상을 털었구나. 네네네네. 신상도 털었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런 큰 거 있었어요. 약간 우리나라 클로저스 성우 때도 그렇고 이렇게 게임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트리 오브 어쩌고 그 게임에서 이제 원화가를 교체했던 그런 일이랑 비슷하네요. 네네네네. 사상 검증하면서. 네, 사상 검증. 어디서나 있는 일이네요.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은 이제 고소당하고 네. 이렇게 뭔가 좀 벌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잘 보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나요.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구나. 네네네네. 좀 아쉽게. 네. 어딜 가나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115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삼식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여자들 살기 편한데 우리나라가 왜 115위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맞아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계가 조작된 거다. 조작됐다. 페미들이 조작했다.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렇게 얘기하죠. 빈곤해서 그래요. 아직도 밀고 계시네요. 네, 계속 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씁쓸하네요.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피추님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얘기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뭔가 얘기하면서도 저에 대한 생각 다시 하게 되고 프랑스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고 그리고 제 연구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또 같이 되게 좋은 얘기도 듣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의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5개월 전에 뭔가 조깅하면서 이거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올 거라고 대단히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됐네요. 뭔가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성덕. 그래서 되게 좀 웃겨요. 감사합니다. 저희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돌아가셔서도 미국 가셔도 네네. KPC방 계속 들어주세요. 네네. 그렇게요. 네, 종종 연락 주시고 네.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한국 또 오시면 또 봬요. 네. 언제든지. 저희도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재밌게 오늘 방송한 것 같아요. 네. 격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오늘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인물을 모셨어요. 네, 미국에 사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프랑스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일단 1부에서는 이제 주로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 그리고 해외 팬덤과 한국 팬덤의 차이 아니면
뭐 퀴어 내부에서 아니면 퀴어들이 그 BTS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의 뭐 퀴어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과 프랑스 퀴어 분들 특히 게이 집단에 한정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랄까요? 흐름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어딜 가나 차별은 존재하고 인식은 바뀌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여전히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늘 비교를 할 때 다른 나라로 가면 더 나을 텐데 왜 우린 이따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서로 힘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을 해주고 그 다양성을 물론 아까 프랑스에서도 그 인터넷에서의 그런 집단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좀 해결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또 그런 해결 방안들을 같이 인류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앞으로 존버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블루님의 우리 말처럼. 블루 형의 말처럼 네. 존버는 승리하는 거니까 네. 우리 여기 있는 네 사람들도 같이 존버해서 네. 그런 밝은 미래들 좀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한 해랄까요? 뭐 내년도 뭐 평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명불허전이죠. 정리맨이 지금. 정리를 저번에 애인분 나오셨을 때는 좀 버벅댔어요. 네, 긴장하셨는지. 맞아요. 애인이 나오면 긴장하거든요. 짜증나.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글로벌했던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멈추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리액션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피추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슈님이 이제 다음 주쯤 나가시죠. 네, 한 3일 뒤, 네네. 3일 뒤, 4일 네, 뒤에 맞아요. 다시 미국으로 프랑스. 돌아가십니다. 네네. 일단 프랑스 네, 프랑스 맞아요.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아. 미국 가요 좀. 요새 엄청 덥다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4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올라갔구나. 했는데 좀 걱정인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린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네,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 그래, 내가 이렇게 게이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끼를 떨고 싶었어. 이거 잘라서 넣어. 넣고 싶어서. 그래서 한 말이야.